분명 상대의 잘못을 따지려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대화가 끝날 때는 내가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없어. 너는 원래 기억을 이상하게 하잖아. 그 정도로 화내는 걸 보면 네가 문제야. 처음에는 상대의 행동이 문제였는데 어느 순간 내 기억력과 성격 그리고 감정이 재판대에 올라갑니다. 대체 어떻게 현실이 이렇게 뒤집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밑바닥 깊은 무의식까지 쉽게 풀어주는 밑바닥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제니퍼 프레이드는 책임을 피하는 사람들에게서 반복되는 독특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다르보, DRBO, 부정하고, 공격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리를 뒤집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법정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억은 사건을 본 증인이고, 감정은 그 사건이 내게 남긴 흔적이며, 자기 신뢰는 최종 판단을 내리는 판사입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사건 자체를 완전히 지울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의 신뢰만 무너뜨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이유를 물었는데 몇 분 뒤 내가 집착이 심하고 사람을 못 믿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면 법정의 피고석이 바뀐 겁니다. 사건은 사라지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만 신문받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부정입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어. 그건 네 착각이야. 또 이야기를 만들어내네. 문자와 기록이 남아있어도 그런 뜻이 아니었다 라고 바꿉니다. 핵심은 사실을 반박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 혹시 내가 잘못 기억했나? 라는 작은 균열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심이지만 반복될수록 자기 기억 전체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격입니다. 너는 너무 예민해. 원래 피해의식이 심하잖아.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지 않아. 이제 상대가 무엇을 했는지는 사라집니다. 대신 내가 화낼 자격이 있는지, 내가 정상인지, 내 성격에 문제가 없는지를 해명하게 됩니다. 사건을 따지러 갔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역할의 역전입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은 나야. 나를 의심한 것부터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야? 네가 계속 몰아붙이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처음 문제는 상대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끝날 때는 내가 상대를 의심한 가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사과합니다. 이것이 다르보의 완성입니다.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다르보식 해명을 접했을 때 가해자를 더 믿을 만하고 덜 책임 있는 사람으로 보고 피해자는 덜 믿을 만하고 오히려 더 공격적인 사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 방식은 당사자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판단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은 대화가 끝난 뒤 벌어집니다. 상대가 옆에 없어도 내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재생됩니다. 내가 예민했나? 괜히 일을 키웠나? 다 내 잘못 아닐까? 외부의 가스라이팅이 내부의 자기 검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 상대가 매번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먼저 내 감정을 축소하고 내 기억을 의심하고 말하기 전에 스스로 입을 막기 때문입니다. 왜 가까운 사람의 말은 이렇게 강력할까요? 배신 트라우마 이론은 생존과 애착을 위해 의존하는 사람이 동시에 상처를 줄 때 그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연인, 부모, 직장 상사처럼 관계를 끊기 어렵거나 인정이 절실한 사람일수록 저 사람이 나를 해치고 있다는 판단보다 내가 잘못했을지도 모른다 설명이 당장은 관계를 유지하기 쉽습니다. 자기의심이 고통스럽지만 관계가 무너지는 공포보다는 덜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가스라이팅과 평범한 갈등을 구분하는 기준도 여기 있습니다. 건강한 갈등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기억을 말해도 증거가 나오면 수정할 수 있고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며 자신의 몫을 일부라도 책임집니다. 반면 가스라이팅 패턴에서는 결론이 먼저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항상 틀리고 상대는 항상 옳아야 합니다. 증거를 보여주면 사과가 아니라 새로운 공격이 나오고 오늘의 사건을 말하면 오래전 내 실수와 약점이 한꺼번에 소환됩니다. 네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문제를 꺼낼 때마다 핵심 사건이 사라지고 내 성격이 문제가 됩니까? 대화가 끝난 뒤 무엇을 따지려고 했는지 조차 흐려집니까?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어도 상대는 내 의도와 정신 상태를 공격합니까? 상대에게 말하기 전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를 지나치게 준비하게 됩니까? 하나의 항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의 패턴이 반복되고 시간이 갈수록 자기 판단을 포기하게 된다면 단순한 소통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현실의 운전대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억으로 싸우지 말고 기록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인지행동치료의 사고기록 방식처럼 종이를 3칸으로 나누세요. 첫 칸에는 관찰 가능한 사실을 적습니다. 어제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두 번째 칸에는 상대가 붙인 해석을 적습니다. 그런 약속은 없었고 내가 집착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칸에는 확인 가능한 자료와 내 감정을 적습니다. 문자, 날짜, 당시 상황, 그리고 나는 혼란과 불안을 느꼈다. 중요한 건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는 결론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과 해석을 분리해 내 현실의 기준점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설명을 줄이고 경계를 짧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억이 다를 수는 있어. 하지만 내 감정을 예민함으로 평가하는 대화는 하지 않겠어. 지금은 내 성격이 아니라 방금 있었던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어. 주제가 계속 바뀌면 이 대화는 여기서 끝낼게. 상대를 완벽하게 설득해야 내가 옳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인정하지 않아도 사실과 감정, 경계는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 번의 기억 차이, 말실수, 방어적인 반응만으로 누군가를 가스라이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반복성과 권력의 방향입니다. 대화가 반복될수록 문제가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상대에게 판단권을 넘기게 된다면 그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위협, 폭력, 감시, 경제적 통제까지 함께 있다면 말싸움으로 이기려 하지 마세요. 혼자 대면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전문적인 지원을 먼저 연결해야 합니다. 가스라이팅에서 빠져나오는 첫 단계는 상대의 거짓말을 완벽히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대우를 더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내 안의 판사석에 다시 내가 앉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대화가 어떻게 뒤집혔는지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밑바닥 깊은 무의식 속 관계의 작동 원리를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밑바닥 심리학이었습니다.